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응봉면에는 팔봉산, 예당 국민관광지,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 붕어찜, 예당 어주, 알토란 사과 체험마을 등이 있는 예산 출신 방한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사회 문화복지 사다리를 세우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인 통합 문화이용권 제도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영화, 공연, 여행, 체육, 도서, 관광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109억 원, 2024년에는 125억 원, 금년에는 139억 원으로 예산을 꾸준하게 증액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1인당 1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예산 증가가 실제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 이용률은 86%, 불용액 14억 원이며 24년 발급률은 102%, 이용률은 91%, 불용액 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해 모두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이 책정되고 발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도민이 실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며 고령층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키트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고령층 어르신들은 카드 발급 과정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 결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카드를 손에 쥐고도 사용하지 못한 채 해가 바뀌고 잔액은 그대로 소멸됨으로써 지원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수 어르신 카드가 단체 구매 등의 부정 사용 의심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은 어르신 개인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권이 침해되는 문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도 뚜렷합니다. 도 자료에서 명시한 것처럼 군 면단의 지역은 가맹점 자체가 부족하여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관련 정보 부족, 사후관리 미흡 역시 반복되는 불용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의 성과가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은 늘어나지만 체감도는 떨어지고 불용액은 반복되고 있기에 이제는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도민 체감률을 높이는 대책으로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발급 사용 안내를 정례화하고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동행 서비스 제도를 구축하여 고령층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하며 어르신 카드가 공동 구매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양시설의 키트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사용자 모니터링 및 신속한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전담 인력 배치 및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서점, 관광농업, 전통시장 등 생활권 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도서, 공연, 여행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장받도록 불용액 자동 환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용액 발생 원인과 고령층 농산어촌 지역의 실질적 이용률 제고 대책,
군 면단위의 가맹점 확충 방안과 연말 미사용액 금액을 자동 전환하는 프리획 환류제도 도입의 의향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관심과 실천 의지입니다. 문화복지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기본권입니다. 예산 증가가 곧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일선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 속도 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 제도는 2003년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 교육복지사 운영 지침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가정 형편이나 사회, 정서적으로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인력으로 학교 속의 사회복지사이자 교육과 복지를 잇는 통합적 지원자로서 단순 상담 인력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 전반을 살피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아이 한 명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정서불안, 학습 격차,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격차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아이들의 배움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일선학교 현장에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현실은 서울은 22%, 인천 38%, 광주, 전북은 26% 이상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반면 충남은 9.1%로 배출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배출이 낮은 원인이 단순하게 예산 부족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배치 기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719개 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52개교로 7.2%에 불과하며 실제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67명입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만큼 기준이 높고 기준 충족 학교에는 오히려 과원이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초중학교는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이 60명 이상, 고등학교는 대상 학생이 130명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을 충족해야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위험 요인은 늘어나는데 배치 기준은 경직된 숫자에 묶여 있어 정작 실제로 교육복지사가 절실한 학교는 기준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기준의 숫자를 낮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규모, 지역 특성, 위험 요소, 다문화 및 취약계층 비중 등 충남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유연하고 정교한 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복지 체계이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의 선별적 체계입니다. 현장에서는 두 제도의 철학과 구조가 다르나 대상 업무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혼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통합지원 과정에서는 교육복지사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학생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는 농어촌, 도서,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 조정 의지가 있는지
두 제도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고 조정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또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는 시군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청 단위 센터만으로는 고난도의 사례와 통합관리나 보편, 선별, 체계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충남교육청 차원의 광역 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과 기능에 대하여 충남의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삶을 지탱하는 교육복지 체계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교육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교육복지 현장이 지속 가능한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충남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서둘러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며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여 학교시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학생의 일상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로 시설안전, 실내 외부 환경 안전 등 50개 항목을 심사하며 우수는 5년, 최우수는 10년간 효력을 유지합니다. 올해는 일주기 종료를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학교 중 551개 교회 약 63%만이 인증을 취득하였고 321개 교회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여서 일주기 종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인증학교는 484개 교회 약 55%에 그쳤으나 10월 말 기준에는 551개 교로 증가하여 2달 사이에 67개 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증한 것은 단순한 성과라기보다는 인증제도가 연중 꾸준하게 추진되지 않고 특정 시기 가을 연말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학교는 짧은 기간에 대량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기관 심사도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증의 질 저하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말 쏠림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미인증 학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재정 취약기관의 인증 취득 어려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국가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유치원 등 재정 취약기관의 인증 취득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하여 또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등으로 현재 공사 중인 학교가 79개 교회에 이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도 36개 교회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찍이 미인증 누적 상태에서 그대로 이주의가 시작된다면 학교 현장은 또다시 인증 준비와 시설 개선 부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서 등 소규모 학교나 공사 예정 학교는 동일한 어려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2주기부터는 학교별 인증 일정 연중 분산하고 학교와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로드맵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별 맞춤형 로드맵과 연중 분산 추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연중 안정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문화누리카드는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는 총 예산 139억 원으로 1인당 연 14만 원을 영화, 공연 관람, 관광, 체육시설 입장,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도문화누리카드의 예산 대비 발급률은 103%, 이용률은 79%로 전국 상위권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이용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사각지대를 상시 점검하고 카드 미 발급자를 발굴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예상 목표가 93% 정도인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도는 요양시설 등 부정사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도내 복지시설 전수조사 등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농산어촌이 많아서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맹점은 1690개소이고 앞으로 비가맹점 대상으로 가맹 등록을 적극 홍보하여 가맹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그리고 또 6개 광역시들을 빼면은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1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면단위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우리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이 문화관광부에 이 승인이 필요한데, 그 문화관광부의 그런 기준에 이 면단위 같은 게 도달하는 그런 이 가맹점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보내고 또 유선 안내도 하고 또 마지막 연말 가서는 이 대상자가 이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대상자가 선호하는 이 물품을 꾸러미로 제작해서 방문 판매하는 문화누리 꾸러미 기획사업도 적극 저희가 확대해서 미사용을 좀 최소화하겠다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면단위, 그 다음에 또 농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방법을 모르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가맹점이 가까이 있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전국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들을 제외해서는 저희가 거의 도단위에서는 1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이용률을 제대로 높여서 그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문화 또 이 관광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활용을 하고
또 이 문화생활을 좀 누릴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우리 충남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시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교육복지사는 2006년 약 19년 전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배치되는 또 그래서 선별적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교육 공무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배치 기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지원을 해서 21년부터 28명의 교육복지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해서 교육 안전망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학생의 증감 추이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해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취약계층 학생이 급증하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 규모, 지역 특성, 또 이주배경 학생 및 취약계층의 비중 등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복지사 배치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선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과 학생맞춤 통합지원 두 제도가 동시에 내년 3월부터 펼쳐질 경우에 역할과 책임 구분과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 격차를 최대한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이고 내년 3월부터 전국이 다 하게 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교직원 전체가 다 함께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부터 가령 내년 3월달 첫 발령 받은 선생님까지 모두가 함께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공부도 지원하고 복지 문제도 지원하고 건강에 관한 것 그리고 진로에 관한 것 정서 심리에 관한 것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등 복합적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부가 법을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되는 이 학마통 사업은 교육복지사 전담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상 학생들을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필요한 영역에 관해서는 학교 전체가 논의할 때 논의 구조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함께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조직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혼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혼합되지 않고 또 이 학마통 때문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학생들이 혹시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에 항마통 센터를 설치해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 센터는 항마통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래서 지역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 인력을 현실에 맞게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정부가 또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한 4, 5년 전부터 준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현장이 지속가능한 전문 영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도 노력을 하고, 특히 아까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함께 좀 상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인증 학교에 관한 체계적 관리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자료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인증 취득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인증한 7개 전문기관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인증기관이 17개 시도교육청 숫자만큼 늘어나거나 또는 다른 기관들도 늘어나야 돼. 어린이집까지 한다면 한 4, 50개 정도 이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5, 60개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재 취득률은 63%이고 전국 평균 47%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증위에서 뭐 내화 분야 뭐 이런 등등은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증 취득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평균 6개월이 걸리는 문제는 인증기관이 늘어나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부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번 교육감 협의회에서 인증기관의 아주 획기적인 대폭적인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 계획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인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2월에서 5월 정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 심사가 또 인증기관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그 인증기관에서 좀 해주면 되는데, 이게 다 교육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증기관을 늘리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겠다. 따라서 그 특정 시기, 가을과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통과율이 낮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159개의 학교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43개가 취득을 했고, 나머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립유치원은 전국에서 이 안전인증에 관한 것이 나오기 전부터 사립유치원에 이른바 그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데는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까닭에 천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기 건물이 아닌 유치원은 그 건물주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그 건물을 빼고 나머지는 다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9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재정 취약기관인 노후학교, 농산어촌학교, 사립유치원은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사립문 신청 접수율이 전국이 12%인데 저희가 92%, 취득률은 전국이 2.4%인데 제가 27.2%, 이것도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자료 분석을 하시면서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신설학교는 반드시 신설 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교식이 보통 5월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때까지 안전 인증 서류가 넘어가면 그해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것. 그리고 노후 학교가 되면은 이게 5년 내지 10년 간격으로 다시 해야 되는 반복돼야 되는 순환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 정개축, 또 신설공사 등 진행되는 학교 75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최대한 인증 취득을 신청해가지고 빠르게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학부모님과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당해년도 인증 신청, 당해년도 인증 취득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그 행정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